꽃님이님들, 우주꽃길로 한번 또 들어가 보시죠. 혹시 지금 받고 계신 월급만으로 앞으로의 삶을 모두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꽃님이님께 회사 밖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죠.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부업이나 투자는 젊은 사람들만 하는 거라고요. 아니면 큰 돈이 있어야만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제가 만나본 수많은 꽃님이님들 중에는 60대에 블로그를 시작해서 매달 수백만 원씩 벌고 계신 분도 계시고 70대에 전자책 작가로 데뷔하신 분도 계십니다. 저 역시 평범한 50대 직장인으로 살아오다가 코로나 시기에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직도 계열사 이동도 모두 불확실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월급 하나에만 의존하는 삶은 너무 위험하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자본이 거의 들지 않는 방법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잘 아는 것, 제가 경험한 것을 글로 쓰기 시작했죠. 블로그에 소비관리 경험과 미국 주식 투자 이야기를 기록했고 그게 전자책이 되었고 강의로 이어졌습니다. 반년 만에 급여 외 수익이 1,000만 원을 넘었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은 꽃님이님께 제가 직접 경험한 것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전입니다. 돈이 버는 산업은 무엇인지,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꽃님이님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꽃님이님의 월급 이후 삶을 준비하실 수 있어요. 꽃님이님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제가 아는 분 중에 65세 김영희 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퇴직 후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하셨는데 손자들에게 들려주던 옛날 이야기를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하루 방문자가 10명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글을 쓰셨고 6개월 뒤부터 광고 수익이 나오기 시작했죠. 지금은 매달 100만 원 넘게 벌고 계십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그분이 가진 이야기와 경험,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꽃님이님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꽃님이님 안에는 이미 돈이 되는 콘텐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꺼내서 세상과 나누느냐가 중요한 거죠.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꽃님이님의 노후 준비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뒤에 나올 투자 전략 부분은 지금 당장 꽃님이님의 자산관리 방향을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꽃님이님의 건강한 노년과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지금까지 월급만 바라보며 살아왔다면 오늘부터는 스스로가 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실 수 있습니다. 왜 지금 당장 작은 행동이라도 시작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저는 특별한 재능이 없었습니다. 큰 자본도 없었어요. 그냥 제가 아는 것을 나누기 시작했을 뿐이죠. 꽃님이님도 똑같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실제로 어떤 방법들로 수익을 만들었는지 하나씩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시작한 건 블로그였습니다. 왜 블로그였냐고요? 돈이 거의 안 들거든요. 네이버나 티스토리 같은 곳에 계정만 만들면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10년 넘게 해온 소비관리 노하우를 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똑같은 월급으로 더 많이 저축할 수 있는지, 어떤 카드를 쓰면 혜택이 좋은지, 통신비는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요. 처음 3개월은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루에 방문자가 20명도 안 됐죠. 그런데 꾸준히 글을 쓰다 보니까 검색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쯤 지나니까 하루 방문자가 1,000명을 넘었고 광고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 달에 10만 원 정도였는데 1년 후에는 1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주제 선정이에요. 꽃님이님이 정말 잘 아는 것, 경험이 많은 것을 써야 합니다. 요리를 잘하시면 요리 블로그를, 정원 가꾸기를 좋아하시면 원예 블로그를, 손주 육아를 도와주셨으면 육아 정보 블로그를 시작하시면 돼요.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50대 이상 블로거들의 평균 수익이 20대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경험이 풍부하고 꾸준하게 활동하기 때문이죠. 제가 아는 58세 박종리님은 30년간 직장 생활하며 겪은 인간관계 노하우를 블로그에 쓰기 시작하셨어요. 후배들에게 조언하듯 편하게 쓰셨는데 그게 직장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습니다. 지금은 기업 강의도 나가시고 전자책도 내셨어요. 블로그 하나로 제2의 인생을 사신 거죠. 블로그로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그걸 전자책으로 확장할 수 있어요. 저는 블로그에 쓴 글들을 정리해서 미국 주식 투자 경험담이라는 전자책을 냈습니다. 요즘은 전자책 출간이 정말 쉬워졌어요. 크몽이나 리디북스 같은 플랫폼에서 누구나 출간할 수 있거든요. 인쇄 비용도 필요 없고 재고 부담도 없어요. 한 권 팔릴 때마다 수익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제 전자책은 처음엔 한 달에 몇 권 안 팔렸어요. 그런데 블로그 독자분들이 하나 둘 사주시기 시작했고 리뷰를 남겨주셨죠. 그 리뷰를 보고 또 다른 분들이 사시면서 점점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지금은 한 달에 100권 정도 꾸준히 팔려요. 건당 10,000원이니까 월 100만 원 수익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셈이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50대 이상 전자책 작가가 3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경험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원한다는 거예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어려운 문학작품을 쓸 필요 없습니다. 꽃님이님이 살아오면서 배운 것, 실천한 것을 정리해서 나누면 그게 콘텐츠가 되는 거예요. 전자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강의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처음엔 지역 도서관에서 소규모 강의를 했어요. 재테크 초보자를 위한 강의였는데 참석자가 15명 정도였죠. 강의료는 1시간에 10만 원 정도였고요. 그런데 강의를 듣고 만족하신 분들이 다른 곳에 저를 소개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공공기관이나 문화센터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한 달에 4-5번 정도 강의를 나가는데 한 번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받아요. 한 달이면 강의료만 200만 원 넘게 들어오는 셈이죠. 전문 분야에서 충분히 강사가 되실 수 있어요. 주집 2세 정미숙님은 50년 넘게 바느질을 하셨는데 동네 문화센터에서 옷수선 강의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취미로 시작하셨는데 수강생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지금은 3군데 문화센터에서 정기 강의를 하고 계세요. 한 달 수입이 200만 원이 넘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신 거죠. 요즘은 AI 도구를 활용하면 더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저는 챗 GPT를 이용해서 어린이용 그림책을 만들었습니다. 스토리는 제가 구상하고 그림은 AI 도구로 생성했죠. 실력이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든 그림책을 전자책으로 출간했더니 반응이 좋았습니다. 특히 손주들에게 읽어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주셨어요. AI는 어렵지 않아요. 스마트폰만 쓸 줄 아시면 충분합니다. 유튜브에 검색하면 무료 강의가 넘쳐나고 각 지역 도서관이나 복지관에서도 AI 활용 교육을 무료로 해주는 곳이 많아요. 한번 배워두시면 정말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블로그와 전자책으로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지면 커뮤니티 칼럼 활동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재테크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기적으로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4편 정도 쓰는데 편당 15만 원씩 받아요. 한 달이면 60만 원이죠. 글 쓰는 게 익숙해지면 이런 기회들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여기서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처음부터 큰 수익을 기대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 3개월은 수익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꾸준히 하다 보니까 6개월쯤부터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고 1년 후에는 확실한 수익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꽃님이 님도 최소 6개월은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히 결과가 나올 겁니다. 제가 만난 많은 꽃님이 님들이 처음엔 자신이 없다고 하세요. 나는 글을 못 쓴다. 나는 특별한 게 없다고요. 하지만 시작해보시면 알게 됩니다. 당연하게 알고 있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정보라는 걸요. 60년, 70년 살아오신 그 경험 자체가 이미 콘텐츠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런 활동들은 단순히 돈만 벌어주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고 배움을 계속하게 해주고 삶에 활력을 줍니다. 제가 만난 70대 블로거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블로그 시작하고 나서 치매 걱정이 사라졌다고요. 매일 글을 쓰고 댓글에 답하면서 두뇌를 계속 쓰게 되니까요. 그럼 이제 부업으로 만든 돈을 어떻게 불려야 할지, 어떤 산업에 투자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업으로 수익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걸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해집니다. 저는 벌어들인 돈을 그냥 통장에 넣어두지 않았어요. 투자를 시작했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있어요.
개별 주식 종목을 맞추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회사 주식이 오를지 예측하려고 하시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못 맞춥니다. 전문가들도 못 맞춰요. 그래서 저는 산업 전체에 투자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ETF라고 들어보셨나요?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여러 회사 주식을 한 바구니에 담아놓은 거예요. 한 회사가 망해도 다른 회사들이 살아있으니까 위험이 분산되는 거죠. 지금 금리가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어떤 자산이 먼저 반응할까요? 바로 채권이에요. 채권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갑니다. 특히 장기 국채 ETF는 금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어요.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과거 금리 인하 국면에서 장기 국채가 평균 10%에서 20%까지 상승한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금리가 내려가는 흐름 속에서 채권은 분명히 주목할 만한 자산이죠. 다만 레버리지 상품은 조심하셔야 해요. 2배, 3배 수익을 노리는 상품들 있잖아요. 그만큼 위험도 2, 3배입니다. 제가 아는 61세 이상 천님은 작년에 레버리지 채권 상품에 투자했다가 한 달 만에 30% 손실을 보셨어요. 변동성이 너무 컸던 거죠. 결국 손절하고 나오셨는데 그 후로는 레버리지 없는 일반 채권 ETF로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계세요. 욕심을 줄이니까 마음이 편해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음으로 주목할 산업은 AI입니다. 많은 분들이 AI를 과거 닷컴 버블과 비교하시는데 저는 좀 다르다고 봐요. 2000년대 초 닷컴 버블 때는 실제 매출이 없는 회사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냥 아이디어만 있고 돈은 못 버는 회사들이었죠. 그래서 거품이 꺼졌을 때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AI 산업은 달라요. 이미 매출이 나오고 있고 실제 현금 흐름이 발생하고 있어요. 엔비디아 같은 회사는 매년 매출이 2배씩 늘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AI를 자사 제품에 통합해서 돈을 벌고 있고요. 구글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게 과거 닷컴 버블과 다른 점입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최근에 이런 말을 했어요. AI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라고요. 앞으로 10년, 20년은 더 성장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믿어요. 실제로 주변을 봐도 AI가 안 쓰이는 곳이 없잖아요. 스마트폰에도 AI가 들어가고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병원에도 쓰이고 있어요. 그럼 AI 산업에 어떻게 투자할까요? 제 경험상 개별 종목을 맞추는 건 정말 어려워요. 엔비디아가 계속 1등일지 아니면 다른 회사가 치고 올라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술주 섹터 ETF에 투자합니다. 나스닥 100 ETF나 기술주 중심 ETF를 사는 거죠. 그러면 엔비디아도 들어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들어있고 애플도 들어있어요. 누가 이기든 제 돈은 늘어나는 구조죠. 미국 투자정보협회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기술주 ETF의 평균 수익률이 연 15%를 넘었다고 합니다. 물론 과거 수익률이 미래를 보장하진 않아요. 하지만 기술 발전은 멈추지 않을 거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AI가 성장하면 필연적으로 늘어나는 게 있어요. 바로 전력 수요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전기를 먹거든요. 챗 GPT 한 번 돌리는데 검색 10번 하는 것만큼 전기가 든다고 해요. AI가 더 많이 쓸수록 전력 수요는 계속 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에너지 섹터 ETF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회사들도 포함되어 있고 전력망을 운영하는 회사들도 들어있어요. AI 붐이 계속되는 한 이 산업도 같이 성장할 거라고 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보고서를 보면 2030년까지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지금의 2배 이상 늘어날 거라고 예측했어요. 이건 단기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예요. 앞으로 계속 일어날 일이라는 거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산업이 헬스케어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사회가 빠르게 늙어가고 있거든요. 65세 이상 인구가 계속 늘고 있어요. 고령 인구가 늘면 의료 서비스 수요도 늘 수밖에 없죠. 제약회사, 의료기기 회사, 바이오 기업들의 시장이 커지는 겁니다. 저는 헬스케어 섹터 ETF에도 일부 투자하고 있어요. 개별 제약회사 주식을 사는 건 위험해요. 신약 개발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거든요. 하지만 ETF로 투자하면 여러 회사에 분산되니까 위험이 줄어듭니다. 한 회사가 실패해도 다른 회사가 성공하면 되는 거죠.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3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될 거래요. 이건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그 흐름에 올라타는 투자를 하는 게 현명하다고 봐요. 여기서 하나 당부드릴게요.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 하셔야 해요.
당장 쓸 돈, 생활비는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부업으로 번 돈의 절반은 안전하게 예금에 넣어두고 나머지 절반만 투자해요. 그래야 주가가 떨어져도 마음이 편합니다. 67세 최순희님은 작년에 저축한 돈 전부를 주식에 넣으셨다가 큰 손실을 보셨어요.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불안해서 밤잠을 못 주무셨대요. 결국 손해보고 팔 수밖에 없었죠. 그 후로는 투자 금액을 줄이시고 나머지는 안전하게 관리하신대요. 투자는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해야 합니다. ETF 투자할 때는 분할 매수도 중요해요. 한 번에 다 사지 마시고 매달 조금씩 나눠 사세요. 그러면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출 수 있어요. 시장이 떨어질 때도 똑같이 사고 오를 때도 똑같이 사는 거죠. 이렇게 하면 타이밍 걱정 없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는 마라톤이에요. 장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빨리 부자 되려고 하다가 큰 손해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게 결국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꽃님이님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월급만 믿고 살아가시죠. 회사가 평생 나를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구조조정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고 퇴직은 언젠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연금만으로는 부족해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연금은 그대로거든요. 병원비는 점점 더 들고 손주들 용돈도 주고 싶고 가끔은 여행도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 다 포기해야 합니다. 그게 잘못 관리했을 때 마주하는 현실이에요. 반대로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월급 외에 매달 100만 원, 200만 원씩 들어오는 수익이 생깁니다. 블로그 광고료, 전자책 인쇄, 강의료, 칼럼 원고료 이런 것들이 쌓이면 월급만큼 벌 수도 있어요. 거기에 투자 수익까지 더해지면 훨씬 여유로운 노년을 사실 수 있죠. 저는 실제로 경험했어요. 2년 전만 해도 저는 회사 월급에만 의존했습니다. 구조조정 소식에 반쯤 설쳤고 미래가 불안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회사가 저를 내보내도 살아갈 자신이 있어요. 아니 오히려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업 수익과 투자 수익이 월급을 넘어섰거든요. 꽃님이님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60대든 70대든 상관없어요.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블로그를 시작하세요. 네이버든 티스토리든 상관없어요. 계정 만드는데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꽃님이님이 잘 아는 것 하나를 글로 써보세요. 유리법이어도 좋고 정원 가꾸는 법이어도 좋고 손주 육아 팁이어도 좋아요. 뭐든 좋습니다. 일주일에 글 하나만 쓰세요. 6개월 후면 24개 글이 쌓여요. 그때쯤이면 방문자가 늘기 시작할 겁니다. 2년 후에는 수익이 나올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블로그가 자리 잡으면 전자책을 내세요. 강의도 시작하세요. AI 도구도 배워보세요. 하나씩 확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번 돈은 안전하게 ETF에 투자하세요. 채권, AI 기술주, 에너지, 헬스케어 이런 섹터에 분산 투자하시면 됩니다. 단기간에 부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천천히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제가 2년 걸렸으니까 2년 투자하세요. 2년 후 꽃님이님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월급 걱정 없이 노후 걱정 없이 자유롭게 사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꽃님이님께 묻고 싶어요. 지금 꽃님이님께서 가장 고민하고 계신 게 뭔가요? 월급 이후의 삶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막막하신가요? 댓글로 솔직하게 나눠주세요.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싶습니다. 꽃길로 가봐요 우리.